여기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주행하던 그때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충돌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과의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 도로는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건절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주차돼 있던 차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속수무책으로 충돌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저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 위에 주차돼 있는 차 뒤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좀 많이 놀랬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더라고요. 함께 있던 보호자가 잡기도 전에 도로로 뛰어든 아이들. 서행 중이던 제보자가 미리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도로 위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차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나머지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 많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차량에 가려져서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안 보이긴 자리가 하네요.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운전자들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각지대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당황하고 무섭죠. 제 자녀에게 항상 단지 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가니까 항상 사조심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이와 같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서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추돌했습니다. 내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찰나에 좁은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거죠. 서행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좁은 골목에는 풀이 우거져 있어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속 10km 이하로 주행했음에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자전거 피할 수 다른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상가 안에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위험천만한 질주로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들과의 충돌 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뭘까요? 아이들이 차에 대한 어떤 그 위험하다는 걸 잘 인지 못하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끼는 거죠. 늘 아파트에 같이 있고 또 어디 좋은 데 갈 때도 아빠 엄마 같이 차 타고 가고 그러니까 아파트 문에서 나올 때마다 위험하다는 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습관이 되지 교육이 한 번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 앞에 도로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린이들끼리 막 놀다 보면 막 뛰죠. 뛰는 아이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도 있고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자동차가 천천히 가야 돼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야 확보가 안 될 땐 사람 걷는 속도로 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행 및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제발 천천히 가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서행 중이던 제보자. 근데 바로 그때 아슬아슬하게 상대 차를 발견을 했죠.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지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쪽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상대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라서 속도를 줄이는 중에 상대 차측이 너무 좌측에 붙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멈추기 전에 탁 부딪히고 갔거든요. 좌측에 붙어 주행하던 상대차가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교차로에서 우측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상대 측이 우측이기 때문에 제 가실이 60이고 상대차가 40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우측차 우선이라서 그래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도로교통법에 양쪽 도로의 폭이 같을 때 그때는 우측차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사고 현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직접 주차 도로의 폭을 측정해 봤습니다. 710cm로 두 차량이 주행한 곳은 같은 폭이었습니다. 비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지만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은 도로교통법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의 왼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상대차가 확연하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보이시죠? 가상의 중앙선은 오른쪽으로 와야죠.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지키지 못하고 왼쪽에 치우쳐서 온 상대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상대차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도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가상의 중앙선을 인지하고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늦은 밤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제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보셨나요? 빠른 속도로 달려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사고.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 제한속도 30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앞차를 따라갑니다. 저 앞에 가는 차 좌회전했고요. 그리고 바로 앞차는 천천히 교차를 통과하는데 그런데 와 이게 뭐예요? 뭐예요 뭐? 급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킥보드 타고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정체는 바로 킥보드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는 치아가 손상되고요. 팔이 골절됐습니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치신 분을 안전하게 인도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부축하면서 가는데 약간 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드시고 아하. 킥보드를요? 술까지 마셨어요? 이런. 맨정신을 타더라도 저런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서 왔어야 되는데 술까지 마시고 그냥 확 들어왔어요. 5월 13일부터 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사 측에서 이제 제가 과실이 이제 10에서 20% 정도 생각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과실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보자가 정지선인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죠. 정지선이라는 것은 정지해야 될 때 양보해야 될 차가 우선권 있는 차인데 양보할 때 그때 정지선에 멈추는 거죠.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동키퍼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미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비율? 전동키퍼의 전적인 잘못이죠.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을 지켜야만 더 좋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